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교시는 마감공사 209페이지. 요 파트 같은 경우에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나오는 용어 정리가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봐서 아는 것들도 알아야 되지만 본 적이 없는 아이들도 많이 익혀야 되죠. 그 중에서 각종 마감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 중에서 알루미늄 한번 볼까요? 알루미늄 창호 같은 경우에 얘의 특징, 녹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내식, 내구 이런 것들의 수명도 길고 이런 특징은 아실 테고, 다음에 얘의 큰 특징 중에서 알칼리에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알칼리에 약하기 때문에 직접 접촉하면 된다 안 된다? 직접 접촉하는 것은 금지이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방식 피복을 해준다. 방식 피복 용어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뭐하고 비교했을 때 스틸샷시랑 비교했을 때 양생은 간단하다고 해줘야 될까요? 복잡하다고 해줘야 될까요? 여기서 헷갈리는 거야. 이런 특징은 그냥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표현이 보통 알루미늄 창호하고 많이 비교되는 게 철제 창호죠. 철제 창호가 스틸샷이잖아요. 철제 창호인데 이것도 특징 안 되니까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만약에 보기에 알루미늄 창호는 철제 창호와 비교했을 때 양생이 쉽다, 어렵다라고 또 이제 헷갈리는 거야.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다. 어렵다라고 해야 됩니다. 또는 뭐 복잡하다. 왠지 쉬울 것 같죠? 근데 철은 그냥 하면 되는데 얘는 알칼리에도 약하니까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또는 무슨 건물을 콘크리트 지을 거잖아요, 보통. 거기에다가 내가 철제 창호가 아닌 가벼운 걸 달기 위해서 알루미늄 샤시를 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걔 콘크리트 벽면에 닿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알칼리 약하니까. 그러니까 방식 피복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보호 양생하는 게 어렵다 또는 복잡하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안 나오죠. 너무 간단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사실은. 뭐 가벼운 것도 아실 것이고 가볍다 이런 특징이 있고, 이온화 경량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재질을 섞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일 재질로 해줘야 되고, 만약에 알루미늄하고 철이 있다면 누가 반응성이 더 클까요? 알루미늄 반응성이 더 큽니다. 그 둘이 같이 붙여 넣어버리면 얘가 빨리 부식되어요. 그래서 동일 재질로 연결을 해줘야 된다. 뭐 다른 거는 뭐 움직임이 경쾌하고 충격에 약하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시겠죠? 그럼 알루미늄을 방식 피복 해줄 때 무엇을 바르나요? 얘도 철하고 비교해서 잘 나오잖아요. 철제, 얘를 방식 피복 해줄 거야. 녹슬지 말라고. 뭘 바른다? 알루미늄을 나는 방식 피복할 거야. 뭘 바른다? 알았는데. 철은 뭐였나요? 세 글자. 그쵸, 광면당. 알루미늄 글자가 길어서, 야, 이름도 길었어. 뭐였더라? 예, 징크로메이트.
철 한 글자에서 가도 짧고요. 알루미늄 길어서 야 글자도 길어. 다음에 또 이제 마감 공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마감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플라스틱 재질을 많이 사용합니다.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얘는 열을 잘 차단한다고 해야 될까요? 못한다고 해야 될까요? 단열 성능이 우수할까요? 우수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잘 나옵니다. 우수하다고 해줘야 돼요. 왠지 안 우수할 것 같잖아. 근데 우수하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복층 유리 예로는 뭐가 있었나요? 로이 유리. 얘는 고로 가면 저로 표현될 수도 있고 고반사입니까? 고방사입니까? 고반사, 저방사 이래가죠. 반사를 많이 시켜. 누구를? 적외선이죠. 적외선은 많이 반사시키고 누구는 충분히 들어와. 가시광선. 가시광선은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지 않는 안 들어왔으면 하는 적외선은 안 들어오게 하고 가시광선이 들어와야지 빨주노초 파남보고 다 보이는 거죠. 들어와야 되는 광선인 가시광선 많이 들어오니까 내가 색깔 보는 건 전혀 지장이 없더라. 그래서 생유리를 달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죠. 로이 유리는 코팅을 하는데 두 가지 종류로 코팅할 수 있더라. 무슨 코팅? 딱딱한 하드 코팅. 소프트 코팅. 하드 코팅과 소프트 코팅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드 코팅은 딱딱하니까 당연히 내구성은 좋겠죠. 근데 단점이 뭐였습니까? 유리가 요래 있다라고 치면 하드 코팅은 이 안에다가 딱딱한 성분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것이고 소프트 코팅은 바깥에다가 코팅층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 코팅은 딱딱하니까 단단하니까 내구성은 있으나 다중 코팅은 할 수가 없다 때문에 얘는 반면에 소프트 코팅은 내구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내 필요에 따라서 두 겹이고 세 겹이고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다중 코팅이 가능합니다. 이중유리 해도 되고 삼중유리 해도 되지만 이 안에다가 건조공예 같은 걸 넣어주죠. 현장 작업 가능하다 안 하다? 현장 작업 할 수가 없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로이 유리를 했어요. 넣었고 태양빛이 온다라고 했을 때 두 개로 날라서 여기 냉방하는 위주고 여기는 난방 위주예요. 냉방 위주는 뭐 보통 사무실, 난방은 거실이라고 했을 때 용도에 따라서 코팅하는 위치가 조금씩 다르더라. 만약에 냉방 위주의 건물이라면 중공층, 또 중앙에 있는 중공층 바깥쪽, 안쪽 어느 쪽이 합니까? 바깥쪽. 여기다가 코팅을 해서 들어오는 열을 차단하고 난방 위주라면 중공층 바깥 안 어디? 안쪽에다가 즉 소프트 코팅을 해주는데 안쪽에다 해서 빠져나가는 열을 차단하겠다. 즉 들어오려는 열 차단, 나가려는 열 차단 요래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거가 이제 개념 위주로 흐름을 아셔야 되는 거고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미장이니까 미장 철물 들어보셨죠? 미장 철물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메탈라스. 메탈라스는 벽바닥 어딥니까? 벽 미장용. 벽에 미장할 때 미장이 잘 붙으라고. 코너비드. 요것도 미장 철물에 자주 나오는 등장하는 용어죠. 코너비드는 벽 기둥 어디에? 모서리 작업을 조금 더 매끈하게 해주기 위해서 갖다 대는 것이고, 다음 와이어라스. 이런 말들도 자주 나왔습니다. 얘는 벽도 되고요, 바닥도 되고요, 미장에 얘는 붙임용이고 얘는 균열 방지용. 얘의 형태는 메탈라스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메탈이 이렇게 꾸불꾸불꾸불하게 생겼고, 얘는 벌집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와이어라스. 다음에 제일 뗀뗀한 아이. 와이어라스가 아니고 또 뭐가 있었더라?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메쉬. 다른 말로는 용접철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얘의 용도는 미장의 균열도 방지하고, 용도가 사실은 많죠. 바닥면에도 사용하고, 또는 철근을 대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파트가, 여기는 미장 파트지만 얘 단어가 조적 파트, 조적공사에서도 나왔었고요. 어디에도 나왔었냐면 맨 앞에 콘크리트 공사에도 얘 용어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나왔냐면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방수공사에서도 요 단어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기 미장. 그만큼 다양하게 다 쓰인다라는 말이겠죠. 조적공사에서는 어디에 나왔을까요? 보강 블록조에 와이어 메쉬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어디에 쓰더라? 수평 철근에 쓴다라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긴 하다, 그쵸? 다음에 콘크리트에서는 얘는 수평 철근이었는데 콘크리트는 전단 보강용으로 와이어 메쉬가 사용된다라고 그런 보기가 있습니다. 방수에서는 보호 누름 균열 방지용으로, 미장에서는 바닥 미장용으로 균열 방지하는 걸로. 비슷하지만 조적 공사할 때도, 콘크리트 공사할 때도, 방수 공사할 때도 한 번씩 다 언급된 그런 미장 재료입니다. 메탈라스, 코너비드, 와이어라스, 와이어 메쉬. 또 한 개 더 한다면 조인트 비드. 조인트 비드 같은 경우는 미장 면적이 어떨 때? 넓을 때, 커다랄 때 그 안에 끼워주는 것.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부위에 끼워주는 철물이죠.
전반적인 건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교재로서 디테일하게 볼게요. 이게 시설 파트가 버릴 건 버리고 한 군데를 집중하려니까 다 조금씩 다 나와. 버릴 단원이 사실은 없어요. 집중 공략하고 싶은데 거의 다 한 단원에서 두세 문제씩은 꼭 나오니까 이게 쭉 전반적으로 훑고 또 보고 뭐 반복을 많이 하는 수밖에, 눈으로도 익히고 입으로도 익히고 그렇게 이제 내 속에 계속 각인시키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한 것만 한두 개만 알아도 1, 2, 3, 4, 5번 보기 고르는 거에서 고를 수 있거든요. 다 생뚱맞아 모르는 지문이 나오지는 않아요. 기출도 한번 쭉 보시면은 계속 나왔던 거 한 보기 1, 2, 3, 4, 5번 있으면 많으면 3개, 뭐 4개까지도 있죠. 뜬금없이 나오는 게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보기 5개 중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도 아는 거를 많이 익혀두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209페이지에 창문들 주르륵 봐놓으세요. 210페이지 넘어가서 211페이지에 그 용어 설명이죠. 다 봐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211페이지에) 플러시 문과 양판 문에서 울거미가 안 보이는 문은 누구일까요? 플러시 문이죠. 이제 울거미 보인다 안 보인다 아시겠죠? 고하고 다 하시고 212페이지에 철제 창호입니다. 철. 동그라미 1번 경고 가격 저렴, 동그라미 2번 내화성이 크죠. 불에 잘 견딥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7번 무슨 문으로? 방화문. (213페이지) 넘어와서 갈로 2번에 알루미늄 창호입니다. 알루미늄. 다른 거는 읽어보시되 5번 알칼리성이 어떻다? 약하다. 해안가나 콘크리트하고는 절연 부착해야 된다. 7번에 열에 약하죠. 물렁물렁해지죠. 때문에 방화문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창문 면적이 엄청 넓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경계해 주는 것이 뭡니까? 멀리 온. 갈로 3번 창호에 보강하는 것 중에서 멀리 온이 있고요. 214페이지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창호 재질에서 동그라미 1번 알루미늄은 단열의 유리 분리 뭡니까? 분리합니다. 열이 너무 전도가 잘 돼. 그래서 단열적인 면에 봤을 때는 분리하고요. 최근에는 뒤에 있죠. 최근에는 폴리우레탄 등 무엇이 플라스틱 재질이 단열하고 하는데 좋답니다. 잘 만들어져서 나온다라는 말이죠. 플라스틱 재질이. 다음 동그라미 2번에 2중창 3중창 있고 중간에다 아르곤이라든지 크립톤, 비활성 기체를 넣어줘서 중공층을 만들어주고요.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4번에 로이 유리인데 저방사율, 높은 반사율, 투명 금속 피막을 코팅. 코팅하는 성분은 뭘까요? 은 코팅합니다. 실버. 은 코팅을 해주고요. 필름 처리를 한다. 그래서 코팅하는 거는 하드 코팅도 있었고 소프트 코팅도 있었고 냉방용이냐 난방용이냐에 따라서 위치가 조금씩 달랐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215페이지 창호 철문에서 경첩, 자유경첩 알 것이고 문을 살짝 열어둡니다. 보이게. 뭐였습니까? 레버트리 힌지. 다음 바닥에만 자재문인데 중량문인데 바닥에만 다는 거는 무슨 힌지? 플로어 힌지. 바닥에도 달고 문 위쪽에도 다는 것 무슨 뭐였더라? 피봇 힌지. 우리말로는 지도리 경첩 같은 말. 피봇 힌지는 문 아래 위쪽이 다 다는 것. 피봇 힌지, 지도리 경첩. 문 아래쪽에만 다는 것은 플로어 힌지.
216페이지 개폐 조정기에서 문이 저절로 닫힙니다. 뭡니까? 저 위쪽에 달려져 있는 거. 더 체크. 열려진 문을 보호하는 거. 문 쿵쿵 안 열리게 해주는 거. 도 스톱. 문이 열려진 상태로 정지했게 해주는 것. 도 홀더. 뭐 꼬지새는 장롱에 위에 달려지는 걸 했었죠. 요리 여는 거. 다음 옆에 도어차에 문 열 때 소리 나는 거. 사무실이나 가게 같은 데 많이 쓰죠. 함자물쇠.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데 가면 주는 거 있죠. 열쇠. 크리센트. 용어들 쭉 다 봐놓으시고요. 페이지 218페이지. 일반 유리들 많습니다. 그 종류들과 그 특징들 개략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도난 방지용, 화재 방지용, 뭐다? 망입 유리, 전당포 같은 데 있는 것. 현장 가공은 불가능하며 중간에 건조 공기를 둔다. 무슨 유리? 복층 유리. 강도가 보통 유리의 3-5배, 휜 강도는 6배랍니다. 무슨 유리? 강화 유리. 쭉 내려와서 한 번씩 나왔던 것들을 짚을게요. 갈로 6번의 스팬드럴 유리는 세라믹질 도료, 뭐 이런 거 말 나오면 스팬드럴 유리. 220페이지 상단에 로이 유리, 동그라미 1번 코팅했다, 뭐 그런 말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 하드 소프트 코팅, 그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소프트 코팅은 장단점, 동그라미 4번에 난방일 때 냉방일 때 그 코팅하는 위치가 다르다라는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5번에 어느 광선 잘 들어온다, 가시광선은 충분히 들어오고 적외선을 차단을 한다, 열선 차단한다, 그 말이고요. 액정, 애칭, 접합, 갈로 11번에 배강도 유리도 한번 나왔었죠. 동그라미 4번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내풍압 강도가 우수하여 외벽 개부부 다 사용할 것 같은데 맞죠? 다음 221페이지 유리 공사 시 주의사항, 동그라미 2번에 복층 유리는 몇 매 이상 겹쳐서 안 된다. 20매. 동그라미 4번에 유리 폭이 얼마 지점에서 4분의 1 지점에 세팅 블록 넣어서 유리가 바닥면에 바로 닿지 않도록 깨지니까. 뒷면에 222페이지 앞에 샜는 게 한 번 더 나오네요. 동그라미 5번에 백업젤은 몇면 접착 방지, 3면 접착 방지. 동그라미 6, 7번도 보기에 한 번씩 나왔는 말들입니다. 실링 공사는 몇 도씨, 4도씨 이상의 기온에서 해달라는 말이고, 7번은 상대 습도 90% 이상이면 안 된다라는 말이고. 네. 일반적으로 습도가 뭐 85%, 온도는 뭐 5도씨 이런 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얘만 조금 다르댔죠. 6, 7번은 얘만 4도씨에 90%. 유리를 고정할 때 유리를 고정시키는 그 재료 중에서 형태가 부정형 형태가 있고 정형 형태가 있는데 정형으로는 무엇을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가스켓. 부정형 형태로는 실링제 사용해주죠. 유리를 고정해줄 때 정형 모양이 반듯한 형태로 들어가는 것은 가스켓이고 모양이 부정형 형태로 들어가는 것은 실링제. 유리를 절단할 때 창호 사이즈보다 크게 작게 딱 맞게 작게 해야지 유리가 일단 들어가고 조금 흔들리는 것은 옆에 실링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이죠. 224페이지 단열. 제일 성능 좋은 단열은 무슨 단열?
외단열. 다음 결로가 가장 많이 생기는 단열은 내단열. 한랭지에서는 어느 단열을 하면 더 좋을까요? 외단열. 간헐 난방에 적합한 것은 내단열. 방습층은 고온측, 저온측 어디에 붙인다? 고온측. 결로 발생을 적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외단열, 내단열 중에서 무엇을 해야 되죠? 외단열. (225페이지) 132 주제 에너지 절약 3, 4번. 방습층을 할 때 방습층을 딱딱 만나는 부분에서 방습층 했다고 여기 딱 만나면 안 되죠. 겹치죠. 얼마나 겹친다? 100mm. 100mm 고치는데 모서리를 지나가거나 이럴 때는 얼마 mm까지? 150mm. 요거는. 단열을 할 때 겹침을 두는데 100mm 겹침을 두지만 모서리라든지 조금 울퉁불퉁한 지역은 150mm까지 중첩되게 해달라. (227페이지) 227페이지에 흡음과 차음이 나오는데 흡음이 잘 되는 것은 차음도 잘 된다 안 된다?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무관하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흡음제로 적당한 좋은 것은 차음제로도 좋다 아니고 흡음은 흡음대로 차음은 차음대로 따로따로입니다. 무관합니다. 둘은. 그래서 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다공질 구멍이 많은 것은 고음력을 차단할 때 좋고 동그라미 2번에 판상 재료는 저음력을 차단하는 것이 좋고 갈로 3번에 흡음 차음에서 재진제 고체를 통한 진동 에너지를 감쇄하는 재료. 하단의 갈로 4번 기계실 같은데 보면은 구조물과 직접 연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방진 스프링이나 방진 스프링 마운트를 설치해서 진동이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해준다라는 말이죠. 뒷페이지 228페이지에 욕실 배관 같은 경우에 무슨 공법? 층상 배관 공법. 그럼 위층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내가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단의 135 주제에 미장재료 수경성, 기경성 따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수경성은 물이 들어가야지 꼭 물이 필요한 재료 그래야 굳을 수 있고 기경성은 물 없이 맞죠? 기경성 재료에는 돌로마이트 플라스터가 대표적입니다.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대표적인 기경성 재료고 야 말고도 뭐가 있냐면 아스팔트도 포함되고요. 진흙, 진흙도 기경성이고요. 뭐 회반죽 이런 아이들도 기경성입니다. 그거 외에는 대부분 수경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석고개, 시멘트 모르타르, 교재에는 없지만 무슨 시멘트? 킨즈 시멘트 또한 수경성 재료. 다음 미장할 때 바탕 공사했을 때 바탕 처리하고 초벌하죠. 초벌하고 재벌할 건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고름질. 고름질이 들어가는데 이 횟수에 포함된다 안 된다? 얘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름질을 해줄 때 매끈하게 한다, 거칠게 한다. 거칠게 해준다. 초벌, 재벌, 정벌.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모양을 해주면 되죠. 얘는 미장 횟수 몇 번? 3번. 즉 고름질 빼고 하나, 둘, 셋. 미장은 3번 해줬다라고 하면 됩니다. 고름질은 즉 미장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미장을 한다라고 치면 천정, 벽, 바닥 했을 때 천정 얼마 밀이었습니까? 15mm 이상이야. 이하 떨어지니까 15mm 이하. 벽은 18mm 이상. 바닥은 24mm 이상. 순서는 천장, 벽, 바닥 순서로 와야 되겠죠. (230페이지) 시멘트 모르타르 시공 횟수로는 여러 회에 걸쳐서 주르륵 나왔습니다. 한번 쭉쭉쭉 보셔야 되거든요. 동그라미 1번에 바탕 처리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를 해둡니다. 오래 방치를 해두고 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미장재료 시멘트 모르타르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그 비빔량 시간 두는 거 쭉 정리했을 때 1회 비빔량은 몇 시간 이내 이상? 2시간 이내. 초벌, 재벌, 정벌 봐두시고 231페이지 리을 매회 발음 두께는 발음층 전체로 보는데 초벌, 재벌, 정벌을 다 두께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뭐는 빼자. 손 발음질은 제외하자. 기억에 요거 말이죠. 두께하고 방향 순서 바닥 외벽 했을 때 24, 18 그거 말하는 거고요. 리을에 리을 마감 두께 발음층 전체의 두께를 말하는데 내가 그 사이에 미장을 잘하기 위해서 라스를 넣었어요. 그렇다면 두께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3번에 시옷 서서히 건조시켜야 됩니다. 상식적이긴 하지만 서서히 건조시키고 직사광선은 피한다. 다음 232페이지 다 같은 비슷한 말들의 같은 맥락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233페이지 갈로 6번 온수 온돌 공사에서 동그라미 2번 고름 작업은 미장 작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갈로 7번의 미장 철물류 아까 칠판으로 다 정리하였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235페이지 넘어가서 235페이지 상단의 동그라미 3번 발음 두께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고 총 발음 두께는 소요 열 관류율을 만족하면 되는데 단열 모르타르는 10mm. 혹시 기억하시나요? 시멘트 모르타르는 몇 mm였더라? 6mm. 그거랑 같이 비교하시고요. 시멘트 모르타르는 6mm, 단열 모르타르는 10mm였습니다. (235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초벌 발음 니은 디귿 시험에 한 번씩 나왔던 보기 지문들입니다. 초벌 발음은 10mm 이하의 두께로 천천히 압력을 주어 디귿에 신축줄은 설치한다. 가능하면은 그런가 보다 그냥 상식적인 측면에서 다 익히면 좋지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라도 익혀두시고 동그라미 8번도 한번 보기에 출제되었습니다.
보양은 얼마 이상? 7일 이상 자연건조. 갈로 3번에 동그라미 1번도 보기 한번 나왔었거든요. 재료가 남았어. 또는 새로운 재료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저장은 바닥벽에서 얼마 떨어지자? 150mm. 참 너무하지요. 다음 236페이지 넘어갑니다. 타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재료로 분리한다면 순서가 어떻게 되었나요? 자, 석, 도, 토기질. 자는 뭐더라? 자기질. 석은 석기질, 도, 도기질, 토. 요 순서로 뭐가 제일 좋았죠? 자기질이 제일 좋았죠. 어떻게 해서 제일 좋았던 거죠, 얘가? 얘는 물을 흡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물을 흡수하지 않으니까 흡수율이 가장 잦죠. 그래서 한다면 여기 화장실이라고 치면은 바닥면 써도 되고 당연히 벽 써도 되겠죠. 근데 도기질, 토기질로 와버리면 얘네들은 물 흡수를 많이 하죠. 근데 얘는 바닥 재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천정이나 이렇게 가줘야 되겠죠. 벽면이나. 자, 석, 도, 토, 숭이고 23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타일 9번에 니은에 타일은 뒤에 굽이 있거든요. 굽이 매끈하게 있어야 될까요? 좀 울퉁불퉁하게 있어야 될까요? 울퉁불퉁해야지 벽면에 잘 붙겠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뒷굽이 붙어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 잘 붙어야 되니까 유약이 묻어있지 않고 거친 것. 만약에 그래서 뒷굽이 붙어있다 보기에 만약에 프레스식이 나오고 압축식이 있다면은 누가 뒷굽이 있는 형식일까? 뒷굽이 있는 형태 이렇게 보기에 나왔지만 만약에 프레스식과 압축식으로 만약에 표현이 되었다면 보기에 누구를 선택해 줘야 될까요? 압축식은 요래 생겼는 거예요. 프레스식은 요런 형태의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자기질이야. 타일이고 얘는 요런 형태의 타일이에요. 그럼 누가 더 잘 붙을까? 벽에 딱 붙어있겠어요. 압축이겠죠. 그래서 뒷굽이 있는 형태다라고 하면은 압축식인 거. 니은에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있는 것을 사용할 때는 압축식인 걸 사용해 달라는 말이고 동그라미 3번에 내려와서 기억의 스크래치는 타일에 스크래치 있는 거고요. 니은의 모자이크는 작은 거고 디귿의 논슬립은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화장실 바닥면이나 또는 계단 모서리 리을의 클링커는 석기질 요철 무늬가 있답니다. 미음의 테라코타는 구워서 요런 말 흙을 구워서 이런 거 비읍의 폴리싱은 자기질의 광택 폴리싱이 이게 광택 낸다는 뜻이죠. 그리고 시옷의 파스텔 얘는 안가받기 같은 형태의 파스텔 형태의 타일 237페이지에 표가 나오네요. 이 표도 잘 나오는 축에 속하거든요. 타일 붙일 때 떠붙이기 판형은 내외장 공통사항이고요. 뒤에 자세하게 나오는 압착, 계량압착, 동시줄눈 이런 것들은 어디에 포함된다? 외장, 내장 중에서 외장법입니다. 결론, 떠붙이기, 판형, 압착, 계량압착, 동시줄눈은 외장이다, 내장이다? 외장이다. 그래서 238페이지 타일 공법 중에서 첫 번째 떠붙이는 거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벽면이 있으면 타일에다가 모르타르를 해가지고는 얘를 여기에 톡 붙이는 거죠. 그럼 모르타르 바르고 타일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쉽게 누구나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최대의 단점이 뭡니까?
비가 오거나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물이 잘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면 공간이 다 있으니까, 공극이 있으니까. 뭐가 발생하기 쉽다? 백화. 최대의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니까 떠붙인 공법, 내장, 외장이 다 포함되긴 했는데 공극이 발생해서 백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공극이 최대한 적은 걸로 해주자.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압착공법이죠. 바로 밑에 있는 거. 압착공법은 여기다가 모르타르를 발라주고 얘를 요렇게 타일을 해서 망치를 통통통 쳐주는 거죠. 그럼 톡톡톡 들어가면서 여기 구멍은 없잖아요. 얘처럼 공극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공극이 적게 발생하더라. 그 백화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대신에 얘는 붙인 모르타르를 쭉 다 바르고 가니까 전체 면을 다 바를 수는 없습니다. 그럼 굳어버리잖아. 그 사단에 나오네요. 제한 시간이 있는데 그게 1회에 붙일 때, 한 번 붙이는 작업할 때 1.2제곱미터에 오픈 시간은 15분. 1.2제곱미터 이하 15분 이내에 붙여라. 그래야지만 탈락될 확률이 적더라. 계량 압착은 벽면에도 붙이고 타일에도 붙이고 갖다 붙이는 거죠. 이래도 불편하더라. 그래서 리을의 동시 줄루는 뭡니까? 벽면에다가 모르타르를 바르고 다음 타일을 붙이는데 무엇을 사용한다? 건을 사용하죠. 건을. 그래서 전동망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줄눈도 동시에 톡톡톡 튀어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이렇게 바르면서 줄눈 작업하고 하면은 줄눈이 균일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전동건으로 하게 되면은 쏘아주는 강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줄눈도 다 동시에 균일하게 작업이 된다라고 하고, 동시 줄눈 공법은 다른 말로도 밀착 붙임이라고도 합니다. 동일한 표현이고요. 다음 241페이지. 241페이지에 치장줄눈. 치장줄눈 사이즈. 지난 시간에 줄눈 사이즈 한번 쭉 정리해드렸는데, 모자이크를 얼마 미리? 2mm. 좀에 더 커졌어. 소형은 3mm. 둘 다 대형이긴 한데, 내부는 얼마? 5, 6. 그래서 쉽게 익히시려면은 2, 3을 더해서 5 하든지, 2, 3을 곱해서 6 하든지, 어쨌든 5, 6 범위고요. 외부 대형은 9mm. 동그라미 2번에 붙인 후 3시간 후 줄눈을 파주고요. 24시간 경과 후 치장 줄눈을 해달라. 242페이지 상단에 타일 붙였을 때 접착 강도가 얼마 이상 나와야 된다? 0.39 메가파스칼입니다. 0.39 메가파스칼 이상 나오게 해달라. 갈로 4번에 동그라미 2번.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쁩니다. 어떤 나쁜 현상 나타나는지 보니 시멘트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수분을 뺏어가는 거라, 얘가. 때문에 떨어지기 쉽고 백화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시멘트 가루를 뿌린다 안 뿌린다? 안 뿌립니다. 동그라미 3번. 바탕면은 어느 정도 수분을 유지해달라. 도배공사의 갈로 1번. 5도씨 이상이 되었을 때 작업을 해주고요. 왜냐면은 물이 어느 차가운 상황에서 도배지는 발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녹아버리면 도배지가 두둑 다 떨어져요. 어느 정도 온도가 보장되었을 때 5도씨 이상일 때 작업을 하고, 갈로 2번에 도배를 하기 전 3일 한 뒤에 이틀 정도는 계속 지켜봐달라는 말이죠. 72시간 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적정 온도를 유지해달라. 풀칠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도장 공사에 밑에 페인트 종류 나왔네요. 쭉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 좀 연달아 좀 나왔는 편인데 헷갈려요, 이것도 사실은. 유성 페인트는 알칼리에 약하다. 내수성은 있다 없다? 있다. 내수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요거는 교재에 없으니까 하나 정리해 넣으세요. 내열성을 고려한다면 내열성, 그러니까 열에 잘 견디는 성질, 열에 견뎌야 되는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고 친다면 유성 페인트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교재에 나오지는 않지만 비닐 같은 비닐 페인트도 있답니다. 얘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내수성을 고려한다면 무슨 페인트를 쓰면 안 될까요? 유성 페인트는 내수성이 좋다며. 그쵸. 수성 페인트.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다. 표에 있는 것, 수성 페인트 특징, 내 알칼리성이 있고, 보통 도장할 때 수성 페인트 쓰죠? 비내수성,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기별로 도장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에멀전 페인트, 가장 큰 특징은 무슨 성? 발수성, 이런 말 나오면 에멀전. 옆 페이지 유성 페인트, 광택, 알칼리 약함, 되고, 밑에 에나멜 페인트. 에나멜 페인트는 동그라미 1번에, 여기 가장 큰 특징이죠. 페인트용 안료를 섞은 것. 요거죠. 2번에 두껍고 광택 있고, 다음 바니쉬, 흔히 니스죠. 유성, 바니쉬, 휘발성, 바니쉬. 한번 읽어주세요. 243페이지 하단에 솔칠이 있고요. 갈로 이불에 롤러칠이 있습니다. 롤러칠은 도막 두께가 일정하다 안 하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왠지 일정할 것 같지만 일정하지 않아요. 그럼 일정한 아이는 뭐다? 뒤에 244페이지에 뿜칠. 뿜칠은 도막 두께가 일정하다라고 보는데 얼마 정도 겹치게? 3분의 1 겹치고 얼마 떨어져가지고 30cm 떨어져서 하고 다음 한 번은 이쪽 방향으로 계속 뿜칠을 해줬다면 그 다음 작업은 어떻게? 서로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뿜칠을 해달라는 말이죠. 다음 244페이지에 도장공사 주의사항 동그라미 2번 갈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철제면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 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후에 전에 갈로 2에 동그라미 1번 알죠? 하도, 중도, 상도 얇게 여러 번 칠한다. 하도, 중도, 상도는 같은 색을 한다? 다른 색을 한다? 다른 색을 해야 되겠죠? 확인을 그러니까 상중, 하도를 다 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색을 해줍니다. 마찬가지 245페이지에 동그라미 9번 5도씨 미만 85%일 때는 하지 말자. 245페이지에 도장 관련 용어에 동그라미 4, 5번 있네요. 철제를 방청해주는 아이는 누구다? 광면다. 놀래라. 알루미늄은
징크로메이트. 다음 246페이지. 도료 배합할 때 질량비입니까? 최적비입니까? 질량비. 동그라미 6번에 보관하는 장소는 독립된 단층에 주위에 1.5m 떨어져서 불연재료로. 천장은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혹시 불나면은 고구마 홀라당 타게. 수장 유형별 특징 볼게요. 벽면이 있으면 요 바닥 밑에 뭘 설치합니까? 걸레바지. 걸레바지 위에 이렇게 올리는 걸 이름이 뭡니까? 징두리 판벽이라 하죠. 위에다가 둘러서 이렇게 했는 거. 무슨 대? 반자 돌림대. 여기다가 직선으로 이렇게 넣어줬어요. 뭐랍니까? 살대 반자. 난 여기다가 격자 모양을 넣었어요. 뭐더라? 우물 반자.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고마기도 있었습니다. 고마기. 앞으로 한시기에 나오는, 앞으로 툭 튀어나온 거. 코펜하겐 리브는 벽입니까? 천정입니까? 바닥입니까? 벽 사용이죠. 바닥에는 울퉁불퉁하니까 사용할 수가 없죠. 248페이지에 갈로 6번의 반자에 그 뒤에 있죠. 천장과 벽면이 만나는 곳을 의장적으로 처리하는데 이를 반자 돌림대라고 한다. 인테리어 할 때 이거 반자 넣을지 안 넣을지 뭐 거기에 가격 달라지고 막 그래 하죠. 동그라미 1번에 회관죽을 잘 붙이기 위해서 여기서 뭘 넣었다고 했습니까? 라스 대신에 비슷한 수염을 적당한 밀도로 설치한 후 이게 라스하고 비슷한 용도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기니 뒤에 살대반자, 우물반자 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250페이지에 계단에 대해서 나오는 거, 디딤면, 칠판, 가다가 쉬는 계단참.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요. 조금 쉬다가 다음 시간에 적상 견적 할게요.